안녕하십니까. 끝없이 추락하는 이재명의 지지율. 지금 저는 D-Day가 언제냐. D-Day를 50%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전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 혼자만의 예측이 아니고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 하고 이제 의논해 보면요, 지지율이 상승할 요소가 없어요. 근데 확 그냥 한 번에 빼진 않을 겁니다. 왜? 지금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거는 전부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고요. 그러기에 워낙 입법부, 행정부, 사법까지 장악했으니까 여론조사 기관들도 정부 수주로 묻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을 막 뺄 수는 없어요. 그런다고 인위적으로 노골적으로 조작하다 이게 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완만하게 쭉 빠지다가 좀 또 약간 반등하면서 행보하다가 또 어떤 악재가 있으면 쭉 빠지다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 사이에 조금씩 장난질을 쳐가지고 약간씩의 반등을 좀 시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래 봐요. 그러나 지금도 많이 왜곡되어 있는데 여론조사가, 그러나 완전히 도도한 지지율 하락의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이래 봅니다. 오늘 놓은 게요. 오늘 놓은 거는 이제 갤럽인데요. 갤럽이 저번 주보다 3% 빠졌거든요. 그러게 2주 동안 8% 빠졌어요. 원래는 이제 64였잖아. 와, 60. 그것도 뭐 말도 안 되게 조작된 숫자인데, 그 조작된 숫자 추세가 중요한데 2주 만에 8%가 빠져서 조작된 숫자지만 56까지 이제 왔거든요. 지금 가장 높은 게 갤럽하고 MBS 4개 여론조사 묶고 살이 되니까 그게 50% 중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좌파들 뭐 리얼미터나 조사들은 51, 50%에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게 전화로 ARS로 하는 거는 50% 턱걸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못 속이잖아, ARS는. 근데 전화로 하는 거는 조작이 좀 더 쉽거든요. 갤럽이나 MBS는 50% 중반까지 지지율을 근근히 5자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수치상으로. 물론 이제 이것도 많이 조작됐지만, 저는 대선 때보다 낫다고 보지만, 대선 때 49,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건 한 40%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게 5자하고 4자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5자하고 4자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 합니다. 국민의 과반이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의미가 상대적으로 다르죠.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40%대가 되면 단독 통치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협치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60%대니까 내 맘대로 야 국민의힘 악수도 하지 마, 내란 정당 해산해, 까불죠. 이게 40%대가 되면 야당하고 협치 없이 단독 통치는 어렵다고 합니다. 왜? 전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외관상 조작된 수치지만 4냐 5냐, 옛날처럼 이게 6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결국 아마 리얼미터나 ARS 조사하는 게 먼저 4로 갈 겁니다. ARS는 그냥 자동 응답이니까 그게 4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갤럽이나 MBS가 약간 버티다가 결국에 4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근데요, 문제는 앞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요소가 없어요. 올릴 게 없지. 아니, 당이 정청래가 계속 헛발질하니까 당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계속 헛발질하니까 국회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재명이 건너고 장관들 중에 제대로 된 놈이 하나 있습니까? 일 잘하는 놈이 하나 있습니까? 당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대통령실에 누가 있죠? 전부 보니까 경기 성남 라인에 이재명의 변호사 출신밖에 없더라. 한마디로 대통령실도 개판이고 정부 장관들도 개판이고, 지금 교육부 장관 보세요, 이 최교진. 그 다음에 정청래 당도 개판이고, 그 다음에 추미애 국회도 개판이고, 누구 하나 지지율을 끌어올릴 데가 없더라. 그럼 지지율이
계속 약간 이게 잔파도는 치겠지만 조작하니까 결국 이 큰 도도한 흐름은 하락이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저는 급락할까? 언제 우리 사자 이거 너무 빨리 논다 이것도 너무 낙관적으로 기대하면 안 돼요. 물론 제 생각보다 좀 빨리 40% 저렇게 빠지면 저는 좋죠. 제 예측이. 그러나 이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정부 눈치 보면서 조작을 많이 합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 동생들 중에 진짜 제가 아끼는 동생들, 윤희웅, 여론조사 최고 전문가잖아. 윤희웅, 또 배종찬, 있고, 리얼미터 이택수도 제가 자주 만나고, 그 다음에 국민 리서치, 에이스 리서치, 우리 조재목, 그 선배는 고영 선배 수시로 만나잖아요. 그럼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요, 상당히 눈치를 많이 봅니다. 특히 초기에,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D-Day가 언제다? 사짜고 사로 굳어지는 D-Day. 지금 이제 5로 굳어졌잖아. 이미 6은 이제 그런 조작이니까 이미 전부 51%, 55 이렇게 5로 굳어져 있는데 50% 중반으로 이제 4로 굳어지는 게 저는 추석을 봅니다. 추석에 밥상민심이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정청래가 했잖아. 모든 게 추석 전에 끝내겠습니다. 모든 개혁은 추석 전에 끝내겠습니다. 검찰청도 추석 전에 9월 달에 없애겠습니다. 대법원도 9월 달에 대법관을 그냥 늘려가지고 법원도 우리 완전히 장악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한 30명 늘릴게요. 베네수엘라보다 많이 늘리네. 베네수엘라는 한 4, 5명 늘리냐 대법관? 찹에서. 그리고 방송법 지금 우리 마음대로 장악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치명단 노란봉투법 그들에게 이번에 8월 달에 무조건 밀어붙이겠습니다. 추석 전에 다 끝내겠습니다. 추석 고향 가는 길에 반가운 소식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멍청내가 떠드는데 근데 그 반대 역풍이 엄청나잖아요. 노란봉투법 한다 해서 이미 민노총 지지자인데 우리 반대 자영업자부터 우리 진짜 비정규직부터 또 특히 우리 청년들 취업도 못했는데 노란봉투법 청년들이 제일 반대해. 청년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역풍이 추석에 가족들마다 제가 대구에 내려가잖아요. 추석에 이재명이 뭐야 이거 온데 나라를 대한민국을 완전히 덜쑤시나가 다 좌파 천국으로 만들어놨네. 이게 가족들이 뭐가 이야기하다 보면 지지율이 폭 나간다. 따라서 오히려 저는 역으로 보는 거예요. 정청래가 추석까지 모든 법을 밀어붙이겠다. 이거는 추석을 계기로 우리 자유파 보수가 결집되면서 이렇게 대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석 시점으로 완전히 40%대로 곤두박질 치면요. 그러면 이재명 통치는 불가능하다.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40% 지지하면 뭐가 생긴다? 그때 바로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라고 하면요. 사법부가 따라옵니다. 왜? 자기들 대법관 30명 들어나니까 판사들이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판사들 만나보면 진짜 싫어합니다. 대법관 늘리는 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그런 단순한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김어준이가 대법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법 체계가 무너지면서 이거는 판사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왜? 판사들은 대법관이 그것도 자기 조직의 최고인데 이게 30명 무덕이 되면요. 하급심에 판사는 안 넣는데 이거 완전히 조직이 기형화돼가 개판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비판적이거든요. 그러면 판사들 잘 되네. 안 그래도 열받는데 재판 재개가 이재명이 끌어내려가 빨리 원사회복 시켜야 된다. 이재명이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사법부가 동조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특히 대법원이 다 하죠. 재판 하려면 대법원이 하라면 돼.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대법원이 그거 어렵습니까? 재판하겠다는 사람 판사 바꿔도 돼. 하고 싶은 판사 바꿔도 돼. 재판하겠다는 사람에게 강성 우파 그거 보내면 돼. 그렇게 김문수나 장동익이나 재판 재개하라고 전국 장애 투쟁하면서 서명운동 김문수 1000만 명 한다 했잖아요. 장동익도. 그래서 제가 2000만 명 쭉 같이 하면 돼요. 제가 국민의힘 같이 한다 했잖아요. 이러면 덜불처럼 이재명이 못 버팁니다. 지지율 40% 되면 재판을 재개해라. 중단된 재판을 재개해라. 이게 전국에 그냥 터져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정권은 사실상 초기에 오히려 초기에 완전히 끝날 수가 있다. 초기에 끝날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재명 좌파 정권이 뭐 나라를 대한민국을 온데게 좌파 천국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5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 맞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요약 정리해 보면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저희 뭐 여러 가지 제가 여론 전문가들하고 지금 이제 지지율이 50% 초반대로 고차가 됐다. 오늘 갤럽에 8%가 2주 빠졌다. 저번 주에 3% 갤럽 빠진 거. 그래서 갤럽 MBS가 50% 중반으로 버티고 있다. 56.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그러나 갑자기 희망도 이렇게 갑자기 막 40, 30 이거는 기대하면 안 돼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정부의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희망상은 저는 되기를 바라지만 제 예측이 틀리길 바라지만 또 이게 또 다음 주나 또 이게 뭐 약간 조작해 올리면서 야 미국에 순방 갔더니 대성과를 거뒀다. 이 개짖는 소리. 대성과는 뭐 대성과. 지금 여기 대참사인데 이러면서 이게 또 약간 마사지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그러게 이렇게 잔파도 치다가 결국에 40%대로 폭락하는데 왜 올라갈 지지율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게 언제다? 저는 여유 있게 잡아서 우리 추석을 보자. 추석 그때 민심이 요동치고요. 그때 되면 이게 완전히 정청래나 좌파들의 폐악질이 거의 뭐 절정에 이러니까 물극필반. 바로 이게 극에 달하면 반전이 오잖아. 물극필반. 그래서 이게 추석 타이밍으로 이게 40%대로 폭락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단독 통치는 불가능하다. 단독 통치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중단된 재판을 재개해라. 이게 폭발적으로 국민저항운동이 일난다. 국민저항운동. 일난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게 저 큰 그림을 그리야 돼요. 큰 흐름을. 한번 이게 저도 계속 면밀하게 저도 항상 제 생각이 다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방송할 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댓글을 거의 다 봅니다. 댓글을 거의 다 봐요. 그럼 이게 진짜 우리 집단 지성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방송도. 저희 방송도 68만 6천 구독자님의 집단 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댓글을 보고 아 내가 이게 이런 부분은 잘못 생각했구나. 제가 옛날에 종편에 제일 많이 나갈 때도요. 제일 사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게 틀린 게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사과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는 사과를 해야죠. 그러면서 더 노력을 해야죠. 지금 제가 보는 게 예상, 추석 민심을 보고 그때 되면 이게 한 40%대로 곤두박질, 조작된 여론조사 수치가 이렇게 보고 아마 그때 되면 이게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정차리면서 제대로 재판 재개. 왜 제가 이걸 희망을 가지냐? 사법개혁, 사법부를 대법원을 만드니 개조하겠다면 대법관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 할 수 있는 게 이재명 재판 진행. 이게 유일한 무기잖아요. 극한 대결을 가니까 이렇게 저는 예측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대국민 저항권이라거든요. 워낙 탄압이 심하니까 이제 뭉쳐야죠. 우리가 이게 뭉치면 돼. 지금 막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게 엄청난 탄압받고 있잖아.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요걸 이게 구슬을 실로 깨워주면 돼. 그 역할을 저희 유튜브, 특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유파 유튜버가 그 역할을 해야 돼. 하나하나 이게 막 분노가 이게 들끓고 있는데 요걸 이렇게 구슬을 실에다 끼워서 이 분노를 하나로 이게 딱 결집해서 들고 올라자. 이 역할을 우리 자유파 보수 유튜버가 해야 된다. 우리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탄압받고 있지만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오늘 갤럽 제가 소개했고 앞으로 이게 추락하는 이재명의 지지율에는 날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추석 민심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